도내 MBC와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 등 강원도 5개 언론사가 6.13 지방선거 단체장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강원도지사 선거에서는 3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최문순 후보가 자유한국당 정창수 후보에 대해 압도적인 우세를 보였습니다. 강원도 교육감 선거 여론조사에서는 민병희 후보가 44.8%, 신경호 후보 21.2%로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층도 3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도내 유권자들은 도지사 후보 개인 능력을 중요시하고 있고 남북 정상회담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와 KBS, G1, 강원일보와 강원도민일보 등 강원도 내 5개 언론사가 6.13 지방선거 단체장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오늘은 강원도지사와 교육감 후보 지지도를 먼저 발표하고 내일은 18개 시군 후보에 대한 지지율을 발표합니다. 먼저 강원도지사 선거에서는 최문순 후보가 압도적인 우세를 보였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3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최문순 후보는 65%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19.4%의 지지를 얻은 자유한국당 정창수 후보를 3배 넘게 압도했습니다. 강원도지사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두 후보 간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최문순 후보의 당선을 예측하는 응답은 70%가 넘은 반면 정창수 후보는 12.1%에 그쳤습니다. 최문순 후보는 청장년층은 물론 60세 이상에서도 과반수를 넘는 지지를 받았습니다.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는 최문순 후보에게 57%, 정창수 후보에게 22.9%, 전문대 재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의 70%는 최문순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응답자의 지지 정당에 따라 투표할 후보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응답자의 88%가 최문순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고 밝힌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 응답자의 63%만이 정창수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후보를 내지 않은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지지자도 최문순 후보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이어서 강원도 교육감 선거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민병희 후보가 신경호 후보를 23.6%포인트 차이로 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층이 3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 교육감 선거에서 누구에게 투표하겠냐고 물었습니다. 민병희 후보 44.8%, 신경호 후보 21.2%였습니다. 두 후보의 격차는 23.6%포인트입니다. 하지만 모르겠다고 응답한 유권자가 32.4%에 달했습니다. 강원도지사 선거 부동층 14.3%에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최문순 도지사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의 56.4%가 민병희 후보를 지지했고 자유한국당 정창수 도지사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의 43.9%는 신경호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민병희 후보가 전 연령층에서 신경호 후보에게 앞섰지만 60살 이상에서는 격차가 8.5%포인트로 상대적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 유권자의 56.7%는 민병희 후보에게, 15.4%는 신경호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지지 유권자의 경우엔 37.8%가 신경호 후보에게, 32.2%는 민병희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강원도 교육감 선거는 부동층 표심을 누가 더 많이 얻느냐가 중요해졌습니다. 한편 강원도 내 18개 시군 자치단체장 여론조사 결과는 내일 도내 MBC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도내 유권자들은 도지사 후보 개인의 능력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된 이슈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성식 기자입니다. 강원도지사 후보 선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응답자의 32.1%가 후보자 개인 능력을 꼽았고 30.8%는 정책과 공약, 21.3%는 소속 정당이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6월 지방선거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는 정부와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59%를, 정부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도록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27.9%를 차지했고 모르겠다는 응답도 13.2%로 나타났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칠 것이다가 70.7%,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가 21.8%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도내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53.3%로 가장 높고 자유한국당 20.3%, 바른미래당 5.1%, 정의당 4.6%, 민주평화당 0.5% 순입니다. 또 6월 지방선거 투표 의향에 대해 85.8%가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고 응답했고 투표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1.3%였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MBC 등 도내 5개 언론사가 공동으로 한국 리서치에 의뢰 지난 26일부터 사흘 동안 도내 19세 이상 성인 남녀 9,6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6%로 95% 신뢰 수준에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1.0%포인트입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석회석 채굴이 끝난 백두대간에 멸종위기 야생 식물을 복원하는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석회암지대에서 잘 자라는 개병풍과 날개 하늘나리를 심고 훼손된 산림을 복구할 예정입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시 옥계면 자병산 일원에 있는 석회석 광산입니다. 지난 1984년 이후 30년 넘게 채광이 계속돼 215만 제곱미터의 면적이 개발됐습니다. 백두대간은 속살을 허옇게 드러냈고 거대한 계단이 생겼습니다. 채광이 끝난 곳에는 산림 복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산림 복구 면적은 전체 개발 면적의 절반 정도인 100만 제곱미터입니다. 석회석 채굴이 끝난 복구 지역에 멸종 위기 야생식물을 심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복구가 진행되는 숲에서 멸종 위기 야생식물을 심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석회암 지대에서 잘 자라는 개병풍과 날개 하늘나리입니다. 이 지역은 석회성 광산 개발로 훼손된 멸종위기종을 이 지역에 다시 복원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도 개발로 훼손된 자연이 원래 모습으로 회복되길 바라며 힘을 보탰습니다. 훼손이 상당히 많이 따르죠. 그런데 거기를 애초에 이제 계획 단계에서부터 어떻게 복원을 할 건지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해가지고 석회석 광산 개발로 벌거숭이가 된 백두대간이 멸종위기 야생식물이 자라는 건강한 산림으로 되살아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이 오늘 강원도 비전 발표와 캠프 사무실 공개 미디어데이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문순 도지사 후보는 강릉에서 고성 제진간 철도 건설과 아동수당 50만 원 지급, 어르신 일자리 연 4만 개 제공과 청년 일자리 수당 월 60만 원 지급 등 5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 중앙당도 강원도 공약으로 관광 1번지 육성 등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선거대책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강원도당이 강원도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을 갖고 6.13 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창수 강원도지사 후보는 최근 2차례 TV토론 이후 많은 격려 전화를 받았다며 도민들이 바라는 대로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해 자유한국당 후보들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당을 찾은 홍준표 대표는 레고랜드와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유한국당 후보들이 당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의 기호를 발표했습니다. 강원도지사 선거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최문순 후보가 1번, 자유한국당 정창수 후보가 2번입니다. 강원도 교육감 후보들은 정당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기초의원 선거구에 따라 민병희 후보와 신경호 후보의 순서가 서로 바뀝니다.
무소속 후보가 2명 이상 출마하는 선거구의 경우 무소속 후보들은 추첨에 따라 기호가 정해집니다. 강원도는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해 다음 달 12일까지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복무, 보안 특별점검에 나섭니다. 강원도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복무, 보안 소홀 사례를 집중 점검해 선거 기간 복무 기간과 보안 의식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무단으로 자리를 비우거나 근무 시간이나 중식 시간 미준수, 보안 관리 운영 실태, 초과, 당직 근무 소홀 등 공무원 복무, 보안 사항을 집중 점검합니다. 강원도는 2018년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를 벌입니다. 2018년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는 다음 달부터 오는 8월까지 도내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등 6,90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주요 조사 내용은 출입구 경사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승강기 점자 블록, 안내 설비 등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적정 설치 여부를 점검합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의 실태 전수조사는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5년마다 실시하는 것이며 지난 2008년과 2013년에 이어 3번째로 실시됩니다. 최근 춘천이 영화와 드라마 촬영지로 각광받고 있는 가운데 관련 기관 단체가 협업을 통해 촬영 수요를 취약계층 일자리와 연결시키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춘천시는 오늘 오후 2시 영화 드라마 산업 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에 관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강원 봄내 영상사업단은 영화 드라마 촬영 유치와 인력 제공, 한국영화예술교육원은 영상교육 프로그램 운영, 강원 여성가족지원센터는 일자리 창출 업무를 담당합니다. 춘천시는 지역에서 육성된 영상 인력과 보조 출연자를 제작사와 연결시키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새로운 영상사업 일자리를 창출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달부터 춘천 시내 곳곳에 설치된 각기 다른 용도의 CCTV가 한 곳에서 관리, 운영됩니다. 새청사 입주에 맞춰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한 춘천시는 6월부터 19명의 관제요원을 배치해 운영에 들어갑니다. 특히 주간에는 춘천경찰서에서 경찰관 1명을 파견받아 상주시킵니다. 현대 춘천에는 방범, 주정차 단속,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 산불 감시 등 6개 분야에 총 1,020대의 CCTV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달 많은 비가 내리면서 소양강댐이 5월 높은 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양강댐의 수위는 180m로 예년 평균 168.89m보다 11m가량 높았습니다. 특히 지난 26일 소양강댐 수위는 181.7m로 5월 기준 역대 최고 수위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도내 농업용 저수지도 대부분 만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